그 다이어터 분들을 위한 헬스장도 인제 직접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이 헬스장에서 강조하신 살이 가장 빠른 속도로 빠지는 운동이 있을까요? 저는 가장 빨리 살이 빠진다라기보다는 가장 빨리 건강해지는 운동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장이 최대로 뛰는 운동이 가장 빨리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심장을 가장 빨리 빠르게 하려면 인터벌로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로잉 머신을 하거나 요즘 그런 머신들 많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한다 그러면 계단 운동하거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게 저는 가장 빨리 좀 건강해지고 살도 빠질 수 있는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식단 조절 없이 운동으로 뺄 수도 있을까요? 운동으로는 살 절대 못 뺍니다. 밥을 먹고 와서. 혹은 치팅을 하고 와서 어떡하죠? 하고 나서 저 운동 얼마나 해야 될까요? 무슨 운동을 해야 될까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운동은 운동으로 칼로리를 태운다는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도 건강해지고요. 근육도 건강해지고 심장도 건강해지고 각종 호르몬 대사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지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한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 운동 웬만큼에서는 칼로리 소모가 안 해요. 우리가 선수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먹는 거를 운동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운동하고 그다음 맛있는 거 먹었는데 살이 안 쪄요. 더 운동하고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고 더 운동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등산도 많이 하고 수영도 많이 하고 이런 남자분들 중에서 배 나오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분들이 운동량보다 먹는 양이 훨씬 많으셔서 그러세요. 그리고 진짜 운동한다고 막 술 드시고 이러면은 여러분 계속 몸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운동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드시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여전히 그래도 난 운동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거나 운동을 하면서 내 식욕이 올라오는 게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운동을 너무 강도 높게 하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운동을 좀 줄여보셔라. 아니면 운동을 한 1, 2주만이라도 끊어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식욕이 확 줄어드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저는 건강 측면에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진짜 칼로리를 태우는 목적으로 하겠다? 이건 진짜 제가 반대합니다. 또 최근에 연구 결과에서는 운동을 늘리면 늘릴수록 활동 에너지는 늘어나겠죠. 활동 대사량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운동을 더 많이 하면은 기초 대사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으로는 우리가 에너지를 무한정 태울 것 같지만 오히려 기초 대사량을 줄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운동하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내장 기관이나 뇌 기관이나 다른 기관들이 좀 쉬어요.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 기관들이 쉬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운동하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먹은 거를 운동으로 태우려고 하지 말아라.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헬스장을 골라야 되고 어떤 트레이너를 만나야 될지 고민하는 분도 많은데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제 운동 센터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뭐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PT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환경과 공간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환경과 공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운동한다고 러닝크루에 가입하시거나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러닝크루에 가입하고 끝났는데 치킨에 맥주를 먹어요. 등산 동호회 갔는데 끝나고 파전에 막걸리를 먹어요. 그럼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가시던 간에 그 공간에서 함께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목적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는 곳으로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끝나고 뭐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싸와 서로 나눠 먹거나 이런 곳이라면 저는 적극 추천하지만은 진짜 끝나거나 술 마시러 간다, 뭐 떡볶이 먹으러 간다, 파전에 막걸리 먹으러 간다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이다. 그럼 저는 그런 곳은 가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가서 나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열심히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금방 어울리고 금방 같이 동화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데 그런 공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 공간을 선택할 때 첫 번째는 이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선생님인데요. 대부분 다 운동 선생님 선택하실 때 운동만 목적으로 하시면 운동만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운동만 가르쳐 주는 걸 아니고 식단까지 잘 가이드 해주시는 분을 찾길 원하거든요. 근데 식단을 찾을 때 대부분 선생님들이 사실 나쁜 거 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칼로리 따지고 탄단지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몇 개 없고 또 참다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정말 건강하게 좀 식단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운동뿐만이 아니고 식단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은 분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그 배고픔과 맛있는 걸 먹는 거에 대한 참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고 좀 대안책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 고르시고 좋은 공간에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다른 일을 하다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다이어트 도시락도 배달을
생각을 해서 먹어보고 PT도 받아보고 그룹 운동도 해보고 사실 되게 많은 운동, 되게 많은 다이어트를 했는데 저는 다 실패했어요. 저는 맨날 저녁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고 햄버거, 피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때가 또 신혼이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고 살이 쪘는지. 근데 저는 제 의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 안 되는 게. 제 의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제 몸에다가 정말 각종 식이섬유, 단백질, 좋은 지방 이렇게 저렇게 제가 먹어보면서 각종 논문을 찾아보고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는 제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먹기 시작하니까는 몸속에 호르몬이 정상화되고 몸이 정상화되면서 제가 맛있는 게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동하러 나가기가 너무 싫었는데 이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 것 제 의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 몸에 호르몬이 정상화되니까 제가 더 움직이고 싶고 그다음에 더 나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한테도 딱 한 번만 딱 일주일만 참고 오셔라. 3일만 오셔라. 그다음에 3일만 식단 제대로 해보셔라. 일주일만 해보셔라. 왜냐하면은 3일만 운동 오면 그다음부터 운동 나올 수 있어요. 일주일만 오면 그다음부터 운동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3일만 식단하고 일주일만 식단하면 내가 맛있는 거 참는 그 힘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 생각도 덜 나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건강한 걸 찾게 되거든요. 사실 처음 3일 일주일이 힘들지 제가 해보니까는 이게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 교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운동센터에 갔는데 제가 막 운동을 하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같이 치킨 먹고 맥주 먹으러 가고 또 같이 모여서 또 누군가가 떡볶이 싸워서 같이 떡볶이 먹고 전 다이어트 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의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거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이제 이걸 하려고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PT샵에 갔는데 이분이 운동은 정말 너무 잘 가르쳐 주시는데 식단은 거의 신경을 안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식단을 잘 신경 써준 데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저런 센터에 다녀보고 공부를 하다가 제가 결국은 이 일을 하게 됐고 제가 결심한 거는 식단을 잘 신경 써주자. 오히려 1시간 운동보다 23시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냐가 다이어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더 봐주자. 이 오는 시간보다. 그리고 이 공간을 다 다이어트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게끔 누군가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이런 거 못하게끔 혹은 맛있는 거 싸와서 막 나눠 먹고 이런 거 못하게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해서 제가 다이어트 센터를 하게 됐고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이제 감량을 10kg 이상 감량하신 분들 수천 명 나오고 정말 2만여 명을 정말 6만 kg까지 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몇 킬로에서 몇 킬로로 빠지셨어요? 제가 처음에 거의 90kg 가까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다 보니까는 바디 프로필을 찍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70kg 정도까지 감량해서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고 전염병 있을 때 제가 센터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지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월세랑 관리비는 다 내야 되는데 센터 문은 닫아야 되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 괴로운 시간들이 되면서 9시까지밖에 못하고 10시까지밖에 못하면서 밤에 야식을 먹고 또 괴로워하고 그냥 그런 나날들을 지속하다 보니까 다시 어느새 제가 체중이 90kg까지 불게 됐어요. 근데 이때 제가 딱 마음 먹은 게 내 맘대로 센터를 오픈할 수도 없고 내 맘대로 회원들을 모을 수도 없으니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다이어트도 하고 좀 바디 프로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거의 90kg에서 한 20kg 가까이 감량해서 70kg로 다시 한번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되고 제가 건강하게 좀 살을 찌워서 지금은 한 76kg에서 78kg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뺐을 때도 저도 똑같이 했어요. 좋은 식이섬유 꼭 30g 이상 챙겨 먹었고 단백질 제 체중 곱하기 2만큼 챙겨 먹었고 물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고 좋은 지방들 같이 먹었고 잘 잤고 이런 것들 노력해가지고 전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기간 3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3달 정도 기간 동안 한 20kg 정도를 저는 좀 무난하게 감량을 해서 남자분들은 사실 이 정도면은 한 90kg 정도 70kg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좀 할 수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한 10kg 정도는 3달 정도 똑같이 하시면은 감량할 수 있으니까는 저 믿고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의 중요성 정말 많이 강조하셨어요. 근데 살을 뺄 때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살을 뺄 때 제가 잠 잘 자라고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호르몬이 정상화되고요. 자는 동안 지방도 빠지고 또 근육도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나서 살을 뺄 수도 없고 근육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몸에 우리 호르몬 대사를 좋게 만든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든다. 잘 못 자면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자는 게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아마 식단이나 운동보다 1순위로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몇 시간 정도 자는 게 좋은지 또 늦게 자도 그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저는 몸에 가장 좋은 거는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몸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이제 어두워진 상태에서 자서
이제 해가 떴을 때 일어나는 게 이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쩔 수 없이. 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럼 난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여러분 7시간, 8시간 채우셔서 주무시면은 그래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빛이 아침에 안 들어오게끔 커튼이라든지 암막 커튼을 치시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최대한 이제 형광등보다는 좀 노란등, 그래서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하시고 하면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잠을 잘 못 주무세요. 근데 어차피 못 주무시니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불면증이신 분들 잘 못 주무시니까 그냥 안 잘래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안 자면 진짜 건강을 망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느 날 전혀 못 잤어요. 그럼 어떤 날 14시간, 15시간 자야죠. 어느 날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그다음에 10시간, 11시간 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자려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는 시간 잘 자려고 꼭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터를 위한 최적의 수면 패턴이 있을까요? 뭐 식사 시간 포함해 가지고.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수면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 8시간 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어떻게 하냐인데 우리가 자기 전에 식사를 합니다. 근데 식사하고 바로 자면 안 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4시간, 최소 3시간 전에는 끝내줘라. 이게 다이어트한테 너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잠을 자는 시간이 푹 자야 돼요. 얕게 자는 거랑 푹 자는 거랑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푹 자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푹 자려면요. 우리 몸이 굉장히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눈과 뇌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잠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보시고 뭐 릴스 쇼츠 넘기시고 이러면은 계속 뇌랑 눈이 활동하다가 바로 잠드는 거기 때문에 푹 못 주무세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블루라이트 차단하시고 TV나 핸드폰 그다음에 뭐 형광등 이런 거 차단하시고 내 눈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들 차단하시고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명상을 하거나 뭐 좀 따뜻한 차를 드시거나 이런 방식으로 뇌랑 눈을 충분히 휴식을 해준 상태에서 수면으로 들어가셔야지 잠을 푹 주무십니다. 잠을 푹 자는 게요. 건강하고 다이어트 전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는 동안 사실 더워서 깨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추워서 깨시는 분들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감기 걸린다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좀 춥게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정말 좋거든요. 진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방의 온도를 낮췄더니 살이 더 잘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갈색 지방, 백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갈색 지방은 열을 내는 지방이고요. 백색 지방은 열을 내는 지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이 많아져야지 우리가 살이 잘 빠진다. 백색 지방이 많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찐다라고 하는데 몸을 추운 곳에 노출할수록 갈색 지방이 많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운 곳을 노출해라. 찬물 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우리 몸을 갈색 지방화하고 그다음에 살을 더 잘 빼기 위해서 몸이 지방이 타는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추운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잘 잔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추운 환경에 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을 너무 자고 싶지만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좀 있을까요? 저는 잘 못 자는 분들 그리고 잘 주무시는 분들도 저는 꼭 누구나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햇빛 쬐기인데 햇빛을 한 15분 정도만 쬐도 몸에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거든요. 잠에 대해서는 세로토닌 때문에 그래요. 햇빛을 쬐게 되면은 우리 눈으로 햇빛을 보고 세로토닌이 합성이 돼요.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세로토닌으로 합성이 되고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인데 햇빛을 쬐면 코르티솔 레벨이 확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점심 식사하시고 햇빛을 한 15분만 쬐셔도 아마 굉장히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하면은 더 좋고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밤에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형됩니다. 멜라토닌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세로토닌을 낮에 햇빛으로 모으지 않게 되면은 밤에 멜라토닌 생성이 안 돼서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충분히 햇빛을 쬐셔서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이 돼서 잘 잘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햇빛을 잘 쬐는 날은 내가 잘 자는 것 같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다 세로토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햇빛을 쬐야 되는 이유가 눈에서는 세로토닌을 합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눈 말고 우리 피부에서는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이 비타민 D가 우리 몸 뼈나 뭐 피부나 여러 가지 건강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 비타민 D를 햇빛으로만 합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쬐는 거는 세로토닌, 그다음 멜라토닌, 그다음 비타민 D 때문이라도 꼭 중요하니까는 합성해라. 그러면은 뭐 자외선 차단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자외선 차단제 충분히 발라도 비타민 D 합성하는데 문제 없고요. 눈만 이렇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도 햇빛 직접적으로 보면 눈은 실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도 모자 쓰고 충분히 다 선크림 바르시고 나가셔도 상관없으니까 햇빛이 있는 곳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실패한 게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이어트 하면 100% 굶어서 빼거나 적게 먹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적게 먹다가 다시 식욕이 폭발하면은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은 제 말 믿고 한번 제대로 된 진짜 음식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그래서 식이섬유 섭취하시고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 그다음 물 잘 드시고 그다음 잘 주무시고 햇빛 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멀리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의 의지가 요만큼 필요합니다. 시작하셔야 되고요. 처음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 기간만 여러분 지나면은 내가 언제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했지? 내가 언제 저런 것들에 중독돼 있었지 싶을 정도로 끊게 돼요. 그리고 좋은 음식들로 계속 채워나가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고 매일마다 운동을 하시면은 하루라도 안 하면 이상하게끔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을 그냥 끊고 참고 막 이렇게 버티는 다이어트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나가는 건강한 시간들,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다이어트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내 모습이 기대가 되는 그런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 오시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8개의 지점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오시면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온라인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